우리 한국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제가 다른 범위가 넓게 그런 얘기를 했죠. 동아시아의 역사는 흔히들 동아를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한자 문화권과 북방 유목민 이쪽에 이제 서로가 패권 전쟁, 네? 그거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아주 초기에는 뭐 둘이 비슷했을지 모르지만 이쪽이 이제 더 문명이 있어가지고 문화적 흡수력이 있으니까 점점 이제 인원들이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그 북방에서는 이제 어쨌든 거친 환경에서 싸움을 또 해왔으니까 이쪽이 늘어나도 이쪽에 계속 남은 사람들이 계속 이쪽에 쳐들어와서 집권을 하고 그러다가 동화되고 아직도 남은 사람은 또 와가서 집권하다 침략을 하다가 동화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크게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패권 교대가 됐죠. 그러니까 송나라 때는 이제 이쪽 이제 문화가 이쪽이 세력이 크다가 그때도 물론 거란 요나라 금나라 세력이 컸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원나라가 완전히 점령을 했다가 그 다음에 명나라로 다시 이 한쪽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또 청나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패권 교대가 자꾸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중국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자 문명족과 비한자 문명족의 패권 교대가 계속 있어 왔던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도 공산당 초기에는 또 비한자 문화권이 이제 한자를 없애고 병음자본을 쓰겠다는 등 뭐 간체자로 물론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산당도 결국은 흡수된 거나 마찬가지죠. 한 문화권에. 그래서 공산당답지 않게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나라 언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월남 지금 언어가 바뀌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게 못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결국은 중국에서 더 이상 또 그 북방 비한자 문화권 종족이 패권을 잡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일어난 일이고 여튼 이제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비한자 문화권 민족이 많이 이제 패권을 잡았었는데 여진 몽고족이 그런데 한국은 신라 고려 조선 전부 한문을 쓰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그리고 비한자 문화권 그런 사람이 여기서 통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조선 때 이제 많이 백성으로는 들어왔었겠지만은 오히려 낮은 신분의 백정들 그런 식으로 들어왔었고 여하튼 그런데 한국도 중국 못지않게 그 어떤 양쪽 종족이 섞여 있는 거는 그건 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근대까지는 어쨌든 이 그러니까 중화하면 요즘은 뭐 그냥 그저 중국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유목민 문명이라든지 다른 데 구분해서 이제 한자를 쓰는 이제 그 문명지기 당시에는 뭐 서양 문명이라든지 그런 거 몰랐으니까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 중화 지역 세력과 이제 조합을 계속 이제 그 패권 경쟁이었는데 한국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한국에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중화 지역 종족과 그 북방 비한자 문화권 종족이 서로 섞여 있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세까지 오로지 중화 문명 쪽 민족이 패권을 일방적으로 잡고 있었던 거 그것이 중국과는 다른 것이고 근데 이런 게 인간 세상은 그 업보로 순환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 조선도 그렇습니다. 조선도 이성계와 그 처음
패권을 잡은 종족은 바로 북방 여진족입니다. 이성계 본인이 그렇든 말든 간에 주류 그때 고려를 점령한 주류는 이제 여진족 동북면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많이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성계 조선도 오히려 그런 상당히 그런 종족의 북방 종족의 영향이 컸던 이제 나라인데 결국은 그래도 다 중화 문명 위주로 다 넘어갔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다가 일제시대가 돼가지고 상당히 기존 양반이 명하니까 이제 이쪽이 다시 이제 세력을 가졌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제 일제 시대가 된 다음에는 일본과 가까운 이제 그런 쪽 사람들이 이제 더 세력을 얻었죠. 지금 친일파라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쪽은 그만큼 더 원한이 깊고 지금도 계속 패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물론 북한에서 확실하게 이제 이제 집권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북한이란 나라 가지고는 만족을 못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여하튼간에 비한자권 민족 종족의 어떤 정신과 그걸 가진 사람들 계속해서 이제 어떤 패권을 잡고 이제 세력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이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겉으로는 그게 많지 않지만 60, 70년대 소위 한글 전용파와 한자 전용파 이런 거 가지고 물론 모든 것이 옳다 그러다 이거는 뭐 다른 면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종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비한자 문화권 종족으로는 당연히 한자를 안 쓰자 그렇게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한반도 이제 기득권 주류로서는 계속 이대로 쓰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할 수가 그렇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글 전용파 한자 운용파 하는데 지금은 어정쩡하게 그냥 계속 뭐 서로 그냥 감히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 하자 얘기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계속 그런 상태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의 한글 전이면서 뭐 한자 어쩌다 쓰고 그런 눈치 보면서 좀 쓰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눈치 보면서 암암리의 투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근래에 있었던 이제 일들을 이제 설명되는 겁니다. 잘 이제 알려지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에는 그 양성화 겉으로 이렇게 싸우고 그랬지만은 오히려 1990년대 이후로는 김대중 정부 특히 이후로는 은근히 암암리에 이렇게 잡고 그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지금은 계속 미국의 배경으로 한글 전용파 이제 이런 쪽이 세력을 어떤 중심 세력은 더 잡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제 지식층 쪽에서의 한자 사용파가 더 다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 중심적인 힘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한자를 쓰고 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른 면에서 어떤 정보력을 이용해서 사생활을 캐가지고 매장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냥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꼭 뭐 본인이 직접 한자를 쓰자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는 한글 전용이고 미국의 영향권 내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잡아 죽이는 그런 이제 사회적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개인이 당하는 것은 뭐 여기서 생략하고 다른 유튜브에 다른 방송에 강의에 있으니까 황우석 박사가 왜 퇴출됐나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짜라고 그랬던데 아니 그럼 가짜랬는데 왜 외국에서 돈을 주고 모셔가요? 그 이상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권력차 기득권차 전체 상류층의 이득에
어긋나니까 내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아니 사기라면은 왜 외국에서 왜 데려갑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그러니까. 근데 이 양반은 그때도 저도 몰랐습니다만 그 사건이 하도 터질 때는 그때도 그 농대 출신이고 그냥 국내 뭐 어디 유학 어디 미국 어디 대학 출신이나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연과학의 어떤 주류는 뭡니까? 서울대 자연대의 미국 유학파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공대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영어로만 이제 가르치고 영어로 이제 완전히 우리 그 학문을 완전히 미국 일부로 종속시킵니다. 이런 사람들로서는 이 국내 학문 출신들 국내에서 공부해서 국내의 언어로 한자도 쓰면서 그런 그 학문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스타가 되고 계속 중심이 되는 거 이거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완전한 사람 참 드물죠. 털고 막 번지 내면은. 그리고 특히 자연과학 연구 저도 이제 연구를 조금 해봐서 알지만은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좀 빨리 보고서를 맞추기 위해서 좀 늘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들춰내면은 다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내쫓아서 이렇게 그랬죠. 그러고 수학 강석진 교수라고 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은 볼수 미국 유학 출신이긴 합니다. 전형적인 엘리트 미국 자연대학 받아가지고 수학. 그런데 제가 한자교육 초능연합회 보니까 거기에 가끔 글을 쓰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학생들이 너무 우리 국가 전통적인 그런 지식을 모르고 그냥 그렇죠. 뭐 맨날 뭐 수학 영어 교재로 맨날 그냥 이렇게 무슨 뭐 커뮤니타티브 레지타티브 무슨 뭐라고 할까? 뭐 엘지브라 맨날 그런 수로 그 영어만 뭐 뜻도 잘 모르는데 쓸 줄 알지 제대로 된 우리말 개념으로 수학을 하질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그렇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고 하여튼 자기가 이제 우리 전통적인 지식과 그런 거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걸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골수 S대 수학과 교수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미국에 완전히 종속돼서 이렇게 계속 해야 할 이런 우리 학계 주류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마침 또 생활이 좀 분방해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여자 학생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 때문에는 좀 어떻게 사전에 어떻게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일이죠. 무슨 뭐 노골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뭐 악하게 성폭행을 했다거나 그런 건 없죠. 그냥 자꾸 말장난 많이 하고 좀 그랬다 보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그냥 노골적인 중형을 받으면 그런 건 없었던 거지. 근데 이거를 은근히 자꾸 조장해가지고 이런 일을 자꾸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매장을 시킨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통적인 가치와 그런 지식 이런 것을 해나가려는 사람은 이렇게 자꾸 매장시키는 그런 것이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 이 문화적인 비주류 그러면서 근래 미국화로 이제 세력을 얻게 된 그러한 세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참 여하튼 이제 당장에 얘기하기 곤란한 여러 얘기들도 있고, 얘기할 곤란한 여러 얘기들도 있지만은 당장에 하기 어려운 얘기들도 많지만 이런 피해를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들도 많죠. 무슨 카페 같은 데서 한자를 쓰면은 내쫓고 출판사에서 뭐 한자 쓰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대적인 북방 민족 이쪽의
이쪽에 대한 탄압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모든 업보가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양지가 미덕은지가 양지되고, 물론 이제 수백 년 동안 계속 한자 문화권족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했지만, 그만큼 또 이 전체의 수효라든지 비중이 절반 반반은 아니죠. 훨씬 이 7, 80% 이쪽 한자 문화권 이쪽에 속한 한국인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뭐 그 전체적인 시기를 반반으로 나누는 건 아니죠. 근데 전체적인 비중을 근데 근래 수십 년간은 계속 이쪽 북방 이런 쪽 이제 비한자 문화권 종족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누렸고 탄압을 해왔으니까 이게 벌써 소진할 때가 됐거든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반작용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키포인트입니다. 여태까지 한 거는 사실 제가 다른 곳에도 많이 얘기한 거라서 어찌 보면 또 지겨운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또 이제 그냥 쉬워하면서 하는 얘기 그냥 그런 거라고 해주시고, 그러니까 본론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현상, 역현상이 좀 일어나.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 노회찬 전 의원이 있죠. 이 사람의 어떤 인간성과 그 도덕성이야 뭐 자기 의도하는 바는 좋다고 그 뭐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물론 보이도 사람들이 하지만은 이 양반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국회의 마크를 혈세를 들여가지고 일부러 바꿨죠. 이게 얼마나 이제 국민 수준을 떨어뜨리고 그런 걸. 그런 얘기야 뭐 딴 데서 많이 했으니까 그만두고. 근데 이 사람을, 이 양반을 제가 좀 이제, 근래의 유일한 정치, 저희 제도권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그 한글 해야 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유일했어요. 오히려 은근히 그냥 이제 지는 한자 조금씩 쓰면서 국민은 한자를 안 가리키고 자기야 자식만 가르치고 대개의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그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오히려 더 솔직하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바로 그쪽 파입니다. 비한자 문화권 종족 부류의 일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양반이 별로 뭐 대단치도 않은 일 가지고 자기네의 그 정의당 진보정당의 어떤 엄격한 도덕적 잣대인지 뭔지 뭐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에 이제 맞춰가지고 그거가 되니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로 이제 끝났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양반이 그러니까 국회 마크도 바꾸고 여러 가지 그런 뭐 검사 국회에서 검사의 어떤 리포트에 한자가 있다고 막 뭐라고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런 이제 비한자 문화권의 그런 일을 세력을 대변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한 거 이런 것도 결국은 업보를 이제 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쪽 세력도 업보를 당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가장 또 제가 여러분 근래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계속 얘기 걸고 연예인이라든지 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걸고 넘어지고 막 욕하기 좋아하죠. 물론 열등감 때문에 잘난 사람 한번 죽어라고 괴롭혀보자 그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레이더망에 걸리면 이제 엄청나게 그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다 아시는 손흥민 이강인 문제. 근데 이강인 선수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뭐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화해를 했어. 결국 다 이제 더 안 하기로 그랬어. 자기들끼리. 그런데 이 쓸데없이 사람들은 계속 이 얘기 자꾸 늘어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알만한 사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 양반은 그냥 무슨 최신도 없이 자꾸 이강인 계속 욕을 하고 좀 뭐야? 그러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강인이냐 그러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은, 아이고, 그, 저기, 이강인이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스페인 가가지고, 외국, 뭐가 아마 한국보다도 더 잘하고 그랬을 건데, 근데, 음, 최근에 이제, 저 스페인 그 떠나서 PSG 파리 그 승제르맹인가 그쪽으로 갔죠. 아 이거는 네, 저도 약간의 축구 팬으로서 조금 불만이죠. 이제 왜냐면 저기 그 ATM인가 아틀레티코 좀 좋은 팀으로 마요르카를 떠나서 좀 가는 게 좋은데 이쪽에서 너무 이적료를 높게 부르니까 이쪽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이 주니까 일로 갔어요. 근데 그 오래 못 가더라도 좀 기다려서 ATM 같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좀 가고 올해 할 1년이라도 더 마요르카에서 에이스로 그렇게 해서 좀 더 응? 그걸 키워나가지. 이 PSG는 아시다시피 너무 유명한 선수 돈으로 그냥 막 그니까 집어넣는 구단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다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나 좀 있을 수만 하지 더 이상 뭐 그래 그 어떤 커나가는 그런 왜냐면 리그 자체도 이렇게 좀 어떤 이 팀 하나만 그냥 우뚝 있을 뿐이지 리그 자체는 그렇게 많은 주목을 덜 받기 때문에 이 선수가 커나갈 만한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물론 팬으로서는 불만이라도 이 뭐 어쨌든 간에 본인 대우가 파격적으로 올라가니까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죠.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 하여튼 그건 여담이고 이제 그건 불만이지만 어쨌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 훨씬 대우가 좋은 걸 어떡하냐. 근데 이강인이 이 PSG에서 뭘 했는데 지금 많이 또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과거같이 지금은 이렇게 미국의 압력인지에서 무슨 무조건 한글을만 쓰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한글만 쓰기 이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말로 한글 뭐 찬양 이런 걸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과거 6, 70년 됐는데 그때는 뭐 그냥 뭐 한글 최고 어쩌고 그런 말이 엄청나게 있었죠. 그냥 물론 그때는 그만큼 또 아직 한자를 많이 쓰니까 뭐 싸우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국민 세뇌를 많이 시키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만 중간 정도의 지능만 있어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아니까 그 최고 한글 최고 하는 말이 근데 어쨌든 간에 과거에 한글도 그렇고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한글을 신격으로 떠봤던 입장에서는 이강인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검색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파리 생제르맹 이 선수들이 음바페 이런 식으로 그 유니폼에 전부 한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위대한 한글을 전 세계에 유럽 전망에 엄청나게 빛낸 거죠. 그야말로 어쩌다가 뭐 중국 그걸 물론 한글 한자를 그냥 그 나라 걸로 나누는 것도 우습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 스폰서를 위해서 한자 유니폼 가끔 입는데 그런 거 대신에 아예 뭐 한글이 더 했다 그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이거를 칭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글쎄 저 같은 사람이 한 얘기 때문인지 한두 번 약간 야 대단하다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지금 기억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이강인을 지금 상당수의 어떤 국민들이 계속해서 까고 싶어 하고 있죠. 계속. 그리고 아직도 계속 대표팀에 가면 안 된다. 넣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이강인 선수가
어떤 이제 노회찬이라든지, 노회찬 뭐 철도 들고, 알만큼 알 나이에도 계속 한글 했던 것이고, 이강인 선수야 뭐, 아는 게 그거니까, 그냥 스페인어만 알지, 한국어는 뭐 조금 어려운 단어도 아마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글로 쓴 것만과 전부라고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일시적인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는 그런 건 그런 쪽 인사라 다 그렇게 볼 수는 물론 없죠. 한글, 그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는 한글파 종족들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엄청난 칭찬받을 것이고 대단한 일인데 오히려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운수가 꼬여가지고 사실 뭐 탁구 치면서 그걸 반항했다 이거 뭐 이렇게 뭐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진짜 꼬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일종의 운명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그렇죠. 뭐 매독 손해가 일어났고 이런 게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국 내에서의 중화 문명권과 이게 비한자 문명권, 중화 문명권과 비한자 문명권의 서로의 싸움, 투쟁 이거에 휘말려 들어간 거죠. 이제 그래서 비한자 문명권 쪽을 위해서 큰 일을 해준 건데 한글을 세계에 드높이고 세계에 그냥 막 엄청나게 한국의 상징으로서 드높였는데 이쪽 중화 문명께서 보면은 야 그게 무슨 한국을 대표하냐? 한글은 이것은 오히려 그냥 한국인을 바보 만들고 그렇게 한글 숭배해봤자 그렇다. 니들 한글 유니폼 하나도 반갑지 않다. 하나도 잘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결국은 우리 생각은 다르더라도 이런 운명을 움직이는 신이 이렇게 업보를 향해서 이렇게 해를 끼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한글을 드높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이게 업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참 이제 그렇게 어느 쪽에 이렇게 시달린다 하더라도 항상 이제 지금은 오히려 현대사에는 업보의 패턴이 아주 좀 더 금방금방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원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몇백 년씩 지나서 이렇게 바뀌어왔습니다만 우리는 지금은 하여튼 불과 몇십 년 만에 하여튼 좀 어떤 일방적인 이런 이제 비한자 문화권이 한국 종족의 한국 지배 이런 거가 그래서 균열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한국 내에서 이런 가장 갈등의 원인 그런 문명의 충돌이죠. 이런 이제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한 가지 걸로 그냥 순수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조계혼 그런 것이 있듯이 모든 어떤 집단은 항상 다른 집단끼리 서로 섞이고 그래가지고 서로 정반합을 이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양 문명권의 같은 이렇게 중화 문명과 비한자 문명권의 이런 계속 투쟁 싸움이 계속되는데 한국에서도 우리가 올바로 어떤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이런 국어학적 견해가 아니라 이런 그 차이로 봐가지고 그 추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봐가지고 바로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